안녕하세요.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신풍제약입니다. 자, 오늘 신풍제약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이 개시되었다는 소식 속에서 일부 코로나19 테마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늘 언론에 따르면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동제약하고 신풍제약이 각각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3상 참여자 등록이 시작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풍제약이 급등을 했죠.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한국파마, 국전약품, 셀트리온, 네고캠 바이오 등이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퓨라맥스 정이 영국에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너무 좀 올랐다, 과열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돕겠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성으로 뭉쳐서 오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신풍제약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이런 과열로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너무 많이 뺐죠.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까지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뺐어요. 이 종목은 과열 한번 됐다가 하락하는 엄청난 진짜 1년 내도록 하락했죠. 그래서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또 공포가 오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테마고 급등 주고 한다 하더라도 좀 문제는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어제 나왔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 LM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니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하루 만에 62%가 폭등했어요. 62%.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켈 관련주들 니켈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데 니켈이 함량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판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스테인리스 관련주들 UST, T플렉스, 황금 ST, 세약 특수강 등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T플렉스가 21.85%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TX입니다. STX는 이제 암바토비 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STX가 장중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암바토비 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5천만 톤의 니켈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요. 그래서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래 우리나라 광물공사가 주도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 STX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2006년에 지분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광물공사가 22.5%,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 그리고 STX가 1%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컨소시엄은 이 광산에 대해서 2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TX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자, 그리고 UST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고 있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개별 영업이익이 73억 23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660억 7031만 원으로 30.2%가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56억 7705만 원으로 17.6%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실적이 좋아졌어요. 실적이 다른 종목들은 니켈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UST는 실적도 좋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시간 외에서도 5.26%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UST는 10일날 장이 열리면 그때도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KCT입니다. 자, KCT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디지털 화폐 CBDC죠. 발행 관련해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 뭐 이 관련주들 KCT 로지시스 그리고 KCS 한네트 등 화폐 금융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죠. 이 종목은 조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움직이는 섹터들 상승 섹터들은 거의 전쟁 관련 테마들입니다. 전쟁 관련 테마인데 화폐 금융 그래서 오늘은 뭐 바이오 섹터도 좀 움직였죠. 전쟁 테마가 아닌 이런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테마들인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의 가상화폐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을 서명할 계획이다 그랬잖아요. 서명한 날도 오를 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날 테마가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하겠다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내면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담겨서 발표가 되면 이 테마는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CT는 관심 종목에 넣고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관련주로서는 KCT 그리고 로지시스 많죠. K사인 그리고 한네트 KCS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오늘 그 가장 그 강세를 보였던 거는 역시 KCT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이제 오늘 그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가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그 안정성 평가서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 정말 남자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화끈화끈하게 올립니다. 이제 시가총액도 1조 원 됐어요. 예전에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0원 하던 겁니다. 15,000원. 월봉 차트 좀 보시면 지난해 엄청나게 올렸었죠. 남자 주식인데 여기에서 15,000원에서 98,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예전의 영광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니아가 섹터가 진단키트도 있고요. 진단키트도 있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테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탈모 화장품 쪽으로 가는데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T키브입니다. ST키브는 이제 글로벌 임상이 본격화가 되면서 글로벌 임상 본격화를 목적으로 해서 44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무원 유상 증자를 결정을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돈을 막대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임상을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 속에서 ST키브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상 증자는 거의 그 뭐랄까
어, 악재죠, 악재. 예, 유통지수 늘어나고 주가 희석이 생기고 그리고 ST큐브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건 뭐 지금 현재 시총이 1,700억인데 오늘 주가가 11.98%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본다면 아무리 뭐 기술 이전을 타진을 하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좋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이슈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세력권이나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시켰다, 예,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아무튼 ST큐브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ST큐브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인 것 같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국내 원전 비중이 이제 확대 기대감 속에서 원자력 테마들이 상승을 했죠. 보성 파워텍, BMT, 일진 파워 등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이온입니다. 바이온 좀 실적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감자도 하고 지금 이틀 한 3일째 강세죠. 예.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했죠. 예, 김병준 대표가 20만 주를 장내 매입을 했습니다. 3월 3일이죠. 그래서 그 이슈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토엔입니다. 그 현대차가 그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고 공식화한 다음에 그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오토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토엔은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2년도에 스핀오프 회사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핀오프 한 모빌리티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액세서리 등 그 소품 등 2만여 개를 플랫폼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1월 20일 날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는 그때 당시에 53,000원입니다. 53,000원에서 죄송합니다. 5,300원입니다. 5,300원에서 지금 13,750원 같으면 100%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이제 전체적으로 140조 원 정도 그 시장 규모가 추산이 되는데 자동차 용품 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아마존에도 입점해서 그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이 추후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 뭐저 신풍제약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개시한다는 소식 속에서 같이 한국파마도 올랐다. 한국파마는 제넨셀에 30억을 투자했죠. 예. 제넨셀에 30억 정도 투자하고 지금 뭐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박림입니다. 박림은 이제 면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면화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면화도 지금 상당히 오래 면화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면직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박림. 그리고 다음 종목은 헬릭 스미스입니다. 그 제조처를 변경을 하고 NCCS 미국 FDA 임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서 헬릭 스미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무상증자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주가 희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다시 반등을 주는데 사실 바이오주 지금 이제 조금씩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때는 됐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잠재 성장률보다 경기 상황이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인플레도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는 전쟁주 지금 급등하고 있는 전쟁주라든지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 다 못 갑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진행되면 진짜 급등 테마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이오주 이제 다시 간다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지난해 호실적 등의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590원의 결산 현금 배당을 했고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468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29% 늘어난 6,704억 원, 당기순이익은 203% 증가한 393억 원을 찍게 됐습니다. 뭐 실적이 상당히 좋으니까 나이스 정보통신도 갑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에서 PER 8.52배, PBR이 1.13배, 저평가받고 있죠.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W게임즈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무상증자가 있죠. 무상증자가 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19일,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5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주식 수가 이제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금 들어가서는 좋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진행을 하죠. 유상증자가 지금 요게 유상증자 권리락이거든요. 유상증자가 신주가 111만 1000주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권리락 지나고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맥스트 솔직히.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본다면 강세 보였던 테마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 명령.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서명을 하게 되면 그날 또 재료 소멸과 함께 좀 꺼지는 수도 있겠지만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세도 있을 종목이다. 그리고 니켈 관련주들, 그리고 경구용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그런 식으로 뭐 상당히 강세를 보인 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올라왔는 종목 중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만한 종목이, 일단 UST는 시간 외에서도 5% 정도 주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상승했던 폭을 다 돌려냈어요. 이 말은 차익 실현 웬만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KCT. KCT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점쳐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토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토엔, 이런 종목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니켈 관련주 이런 것들은 한번 띄우면 바로 또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